오늘은 유성구로 가보겠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자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신없이 2년을 보내셨죠. 그렇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재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선 7기 할 때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네, 되게 좀 시간이 길었는데 이 음, 2년은 정말 정말 짧아. 네, 예.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재선 정도 하면은 뭔가 성과를 하고 나도 다른 정치 일정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안 되겠다. 아, 네, 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네, 생각까지 네, 하게 되고, 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음, 유석이 좀 도시가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음, 나름 성과도 있고 해서 그 음, 전반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빨리 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성과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네. 만족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성과 말씀해 주셔서요. 요즘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기초고 부문 1위, 그리고 2024년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유성이 대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평가가 있으면 이제 특히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인구가 늘고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확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네. 매년 이제 하반기 되면 하는데 그때도 전국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어요. 네. 이게 지속 가능성하고 경쟁력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음, 이 자체 도시 자체의 경쟁력도 1위다 이렇게 돼 네. 있고,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그 서비스 품질 지수 1위 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 서비스를 얼마만큼 구청이 네. 잘 하느냐 음,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해줬냐, 신속하게 하느냐, 네. 친절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음, 이게 지방에 있는 자치구들이 평가를 받는 동안에 4년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서 네. 도시 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음, 또 구청의 직원들이 정말 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네. 평가를 받는 거여서 음, 구청장으로서는 정말 너무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네.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서비스 품질 지수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객관적 평가를 했을 때 음, 제가 저 전국에 있는 이 공무원들 중에서 음, 가장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상대 평가라고 외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유성구는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이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에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이 조성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구 유입 정책을 별도로 쓴다기보다 유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계속 지금 개발되잖아요. 도시 개발이 되고 있고 확장이 네. 되잖아요. 이렇게 음, 이런 부분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에 지금 인구가 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타 지역은 인구가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단지 인구가 유입됐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유성이 이제 젊은 도시락 했듯이 청년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왜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많고 음, 또 이제 기업들이 좀 있고 연구원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좋은 일자리하고 정주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특히 이제 네. 주거 부분 음,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유성이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상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네. 노력을, 그 부분에 좀 음, 제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를 통해서 음,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대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은 경쟁력을 갖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그래서 오히려 그 국내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측면보다는 음, 이 좋은 젊은 자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게 해줄 거냐, 음,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해서 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 경쟁력이 우수한 유성구인데 유성구가 가진 성장 잠재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기술이죠. 유성은 좋은 인적 자원들이 많고 여기에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역 자원이 잘 결합이 좀 돼 있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유성하면 주로 이제 보통 이제 관광 특구 또 과학 도시 네. 이렇게만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데 도시 특성 영역이 다양해요. 국방 도시기도 해요. 국방. 예. 네. 유성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별이 32개 있어요. 무슨 별인가요? 이 이제 군 장성들이 우리가 이제 3스타, 2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 중장 뭐 이렇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이렇게 별 개수를 따르면 32개가 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방 도시기도 하고 앞서 말했듯이 젊음 도시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농촌이 또 이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돼 있어서 도농 복합시이기도 하고 네.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융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기술 플러스 다양성이 있는 도시 특성 이것이 유성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성구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민선 8기 전반기 2년 결산해 보셨을 겁니다.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외 평가로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 또 경쟁력 있는 도시 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에도 전국에서 항상 탑 클래스에 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외 평가로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하려고 해서 했던 것들이 민선 8기 때 했던 것들 중에 사계절 축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의 도시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가지려면 문화적인 요소가 결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여가를 즐기고 또 힐링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결국 문화적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사계절 축제 해가지고 어느 계절이든지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오더라도 어느 계절에 오더라도 유성에 와서 조금 즐길 거리들이 있다.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계절 축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데서 과학도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떻게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걸 구정에 도입할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적 돌봄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미래 도시로서의 좋은 틀들을 갖추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인터뷰할 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신설은 안 되고 기존의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는 그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역 내에 있는 인근 이제 자치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교부세 신설은 되지 않았지만 일정 정도 인근 도시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는 또 발전 시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유성이. 그래서 전국에 5개 자치구가 광역 도내에 속해 있지 발전소가 있는 광역도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외가 돼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법 통과될 때 이 제외된 나머지 5개 지역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 걸 부대 조건으로 해서 이걸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역 시도 내에 포함이 된 그 자치구들에는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들이 지금 광역 뭐 전라남도 뭐 경상북도 이런 데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원액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 시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5개 기초자치구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지원책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차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근본 대책은 아니거든요. 네.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게 광역시도의 인근 지자체까지 주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하고 해당 발전소가 있는 그 자치구, 그러니까 뭐 월성군, 영광군 네. 이런 데다 줬던 거를 영광군은 그 주변에 있는 전라남도 지역의 옆에 뭐 한평 뭐 이런 데 같이 네. 준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역자원세 원래 있던 시설세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된다. 왜? 원자력 사업과 국가 사업인데 이게 된 책임만 지방정부한테 주고 국가가 아무 지원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22대 국회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시도를 할 거고 그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최고의 1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요. 어떤 정책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습니까? 이제 결국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왔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계절 축제.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니까 보통 예전에는 유성구 하면 온천 축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봄에 저희가 온천 축제하고 봄꽃 전시회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네. 여름에 재즈 맥주 페스타 음. 이거를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지금 3회째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음. 올해도 지금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는데 다음 달이네요. 아마 예 네. 오시면 정말 색다른 즐거움을 좀 즐기실 수 있을 거고 네. 이제 가을에는 국화 전시회에서 음악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이제 국화 축제 이렇게 명칭도 아예 축제로 바꿔서 네. 진행할 거고 겨울에 보통 이제 축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크리스마스 마켓도 좀 운영을 하고 매년 이제 지금 한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샹젤리제 거리처럼 네. 충대 앞에서 그렇게 야간 경관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가 이번 이제 7월에 오픈합니다만 그 방동 저수지에 거기에 생태 휴식 네. 공원을 네. 조성을 해요. 네. 아마 그 시범 운영할 때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아주 레이저 쇼가 곁들여지는 음악 분수 뭐 이런 것도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특별한 이런 사업 성과로 좀 돼 있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음. 저희가 이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절이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주민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유성은 특히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도시가 조성이 돼 있는 데에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 20개 이제 유선 8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까지 해서 17개 조성될 거예요. 그럼 충분히 뭐 목표 이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문화체육시설들 인프라 조성이 된 거라든지 우리가 뭐 유성 종합스포츠센터도 만들었고 다다음 9월 10월 되면 반다비 체육관도 저희가 오픈할 거고 또 동안동에 복합문화센터도 체육시설도 들어설 거고 이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 공동차 어운동에 스타트업 파크 해가지고 네. 네. 아마 주민들이 많이 알지는 못할 텐데 그 창업 생태계에서 거기에 지금 스타트업이 한 250개나 들어오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를 최고 정책들로 주민들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계절 축제 개최가 1위를 차지했는데 축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온천이 떠오릅니다. 네네. 유성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죠. 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2020년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성 지역이 온천관광 거점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서 네.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 중앙부처와 이 대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컨설팅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나서 금년부터 이제 설계 영역 들어가서 겨울 되면 착공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인프라 착공들이 이제 겨울부터 시작될 텐데 거기 온천문화 체험관 네. 또 짓습니다. 지금은 오시면 이제 조격장 이외에 나머지는 이제 호텔 사우나 정도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외부에 그 온천 지금 조격장에 있는 그 거리에 스파들 앞에 온천문화 체험관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피니티 풀 같은 것도 좀 조성을 할 거고 네. 또 체험 시설도 좀 있고 거기 관광 안내도 좀 할 거고 그 밑에 지하 주차장도 좀 해서 주민들이 주차 문제 같은 것도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유성 관광하면 그 온천지구만 생각하는데 사실 유성 관광 특구가 세 가지 특성이 접목이 돼요. 네. 그 지역에 있는 복명동에 있는 온천과 궁동부터 해가지고 어운동까지 되는 그 지역은 젊음의 거리. 네. 그래서 그것과 도룡동에 엑스포가 있는 과학.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유성 관광특구예요.
근데 네. 우리는 주로 이제 온천 지역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젊음과 그 과학을 음. 같이 결부해서 하는 이제 관광 특구의 활성화 음. 전략도 이제 아울러서 같이 지금 저희가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구정 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네네. 창업 혁신, 마을 혁신, 돌봄 혁신, 문화 혁신. 혁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혁신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변화에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변화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 혁신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가지 혁신했는데 창업 혁신은 이제 아시다시피 공동어 운동이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자리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아마 앞으로 바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이제 AI 음. 문제 때문에 챗GPT 뭐 이렇게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죠. 많은 일자리가 바뀔 건데 네. 이럴 때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은 창업들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음. 유성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창업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어운동적인 스타트업 파크로 지정이 돼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포럼도 지금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음.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스타트업 하는 한 5, 60명의 그 창업자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네. 정말 여기에 활발하게 음. 이게 지금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혁신 포럼도 개최하고 저희가 협의체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을 혁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마을들이 제대로 좋은 마을들이 있지 않으면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을 단위로 보통 생활권이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마을 구성원들끼리 어우러지거나 네트워킹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고 돌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돌봄도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보육과 교육도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마을이 우리 동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동네 어르신이 누가 힘든지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하느냐? 그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또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게 중요해서 그거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돌봄 혁신은 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 돌봄도 굉장히 공적 돌봄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결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문제는 이게 돌봄 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저희가 10개 이상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하고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또 확장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은 그냥 그 복지 차원에서 좋은 건강 의료 우리가 통합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 같은 거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이 디지털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불편하고. 근데 이걸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모든 이제 경로당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0개 경로당에 지금 유선은 설치가 돼 있어서 네. 매니저를 통해서 이거 이제 키오스크 활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고 여행 예약하고 물건 구매하고 이게 지금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게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유성구 어르신들이 미리서 선도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돌봄 혁신을 하고 있고 네. 문화 혁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자기 생활권 주변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요소들을 습득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별로 마을 축제도 하고 또 유성구 전체적으로는 사계절 축제도 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술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네. 좋은 공연들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혁신 의지, 마음가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청장님 보시기에 우리 유성구 직원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민선 7기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는 거는 법정사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 법적으로 주어지는 사무들, 국가로 이임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네. 이제 시대를 조금 선도해 가자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거에 앞서가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행정에 접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에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교육을 좀 강화 좀 하자, 체험을 좀 강화하자 해서 디지털 혁신학교를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서 한 30명 이상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직접 AI 시대 뭐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반응이 좋습니까? 뭐 90% 이상이 뭐 프로그램 잘 돼 있다. 그리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뭐 7%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 서비스도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요즘 이제 특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간부회의 하면서 그 말씀드렸는데 AI 시대예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미 이제 접어들었어요. 전 세계가. 이런 쪽에도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교육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데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뭐 직원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도 그래도 좀 이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자료를 본다든가 서적을 본다든가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요, 우리 지역적으로는 유성에 많은 국책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안들이 많죠. 이제 국가산단들이 뭐 민선 8기들을 새롭게 된 뭐 나노 반도체 산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안산 국방산단, 또 대령교도소 이전, 그리고 이제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은 작년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성 복합터미널도 아마 금년도 12월 정도에 착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나름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복합터미널은 아직 이제 가시적으로 건물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설계 용역 지금 착수해가지고 11월 되면 설계 맞추고 12월에 착공을 할 거고 이게 민선 8기 내에 완공이 될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를 좀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산 산단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지난 6월 20일 날이죠.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훨씬 이제 좋은 이제 여건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금년 내에 이거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국방 클러스터도 그렇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좋은 스타트업들이 생긴다고 기업들이 생긴다고 해도 산업단지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또 도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현안이고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건 어떻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교도소를 건립하고 이게 좀 안 되는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LH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국가 제도상 그게 있는데 이거는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 이제 정치권과 대전시와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국책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당선된 우리 황정화 의원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황정화 의원님하고는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우리가 그 과학 문화 확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같이 쭉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이제 과학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저희가 잘 소통을 하고 또 좋은 든든한 또 협력자가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원래 조승래 의원님하고는 원래 그렇죠.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벌써 이제 저 삼선하시는 동안에 유석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는 정말 해결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을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또 일을 또 풀어나가시는 그런 노하우도 많으시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청와대도 있고 또 광역행정에도 해보고 또 국회의원 3선 벌써 하시니까 일을 하시는 데는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황정화 의원님, 우리 조승래 의원님, 우리 정영래 구청장님 세 분의 케미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도 진행하셨죠. 네네.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한번 이제 지금 조직 개편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외부 개방형까지 해서 7개 이제 국장급 조직이 있거든요. 대전 5개국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임성을 좀 강화하자.
국장급들이 자기 조직을 그 국을 책임지고 하자라고 해서 좀 그렇게 넓혔고 네. 거기에 이제 특별한 과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고령화 사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회돌봄과에 통합적으로 있던 데를 노인 장애인과를 별도로 이제 네. 분리해서 좀 신설을 했고 음, 또 말씀드린 그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창업혁신팀 음, 이걸 좀 신설을 해서 네. 도시 특성을 살릴 겸 성장 동력도 확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선 8기 후반기에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서 지금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혁신, 창업혁신, 마을혁신, 돌봄혁신, 문화혁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미래 도시가 어때야 되는지 하는 그런 모델을 선도적으로 유성해서 보여주자. 이거는 비단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도시 혁신 도시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시스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라고 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 또 큰 포부를 가지고 음, 글로벌 혁신 도시를 음, 만드는 것이 네. 저희가 목표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요,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 실천을 좀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민선 7기 때 코로나19 겪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백신 뭐 빨리 나타나고 치료제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라. 소비 형태를 바꿔라. 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소비와 생활 습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의 하나 그 일환으로 저부터 이렇게 좀 해서 매주 월요일 날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걸어서 집에 퇴근하는 네. 것도 해보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친환경 요소도 되기도 할 뿐더러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그 버스 안에서 보면 또 그 저기 차로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네. 네, 주민들의 이러저런 모습들 음, 보면서 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큼 힘들 거냐 아니면 이 도시에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현장 그대로를 좀 체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끝으로 우리 유성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좋은 자산과 자원과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성구의 구청장으로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혁신 도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고요. 주민들께서도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제 7월 되니까 지금 주말부터 지금 장마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되면 특히나 아까 기후위기 시대에는 폭우, 폭염 이런 자연재해 재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도시 또 안전한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